한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초등학생 뭐 공부 시작하는데 뭐가 가장 좋아요? 이렇게 묻기도 하고 지식인에 보면 저 공부 포기하는데 공부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데 뭘로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런데 이게 뭘로 공부를 할까요? 해서 뭘 해갖고 가르쳐줄 이 공부법이 책으로만 쳐도 몇백 페이지가 돼요. 그런데 딱 하나만 뽑아봐라. 그랬더니 이게 읽기예요, 읽기. 읽기. 공부를 하려도 방법을 모르겠대요. 그럼 시작은 뭐냐? 읽기. 안 읽으면 뭐 정보가 들어와야 뭔가를 외우든 이해를 하든 뭘 하죠. 근데 이 읽기를 너무 아이들이 쉽게 생각해. 그냥 읽고 다 읽었어요, 이렇게 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 읽을 때 제일 처음에 엉덩이로 공부한다 그러는데 앉아있는 습관이 들어서 엉덩이로 습관을 잡아야 뭐가 생기냐면 등에 공부 근육이 생겨요. 그래서 허리 안 구부러지고 등이 꼿꼿하게 되면서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등에 근육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는 눈으로 읽어야 되는데 눈으로 그냥 딱 읽었어요. 그럼 한 번 읽었어요. 두 번 읽었어요. 아무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집중력이 자꾸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빨리 읽어야 돼요. 속도가 좀 빨라지면 집중 안 하면 휙휙 지나가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정말 속도를 빠르게 해서 이 속도가 얼마나 차이 나냐면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못하는 학생하고 차이가 6등급과 2등급이 10배 이상이 나고 2등급 6등급과 2등급이 2등급과 1등급이 10배 이상 나고 1등급과 만점이 10배 이상 나서 6등급과 만점짜리는 1000배 차이 나요. 그러니까 집중을 하려면 그럼 뭘로 하냐? 펜으로 해요. 자, 이거 끝에 보세요. 이렇게. 요 점. 이렇게 움직이니까 빨리 읽자. 이 점 있죠? 요거 지금 이거 좀 네. 찍는 거. 요 점을 따라서 이렇게 읽으면 점점 잡아요. 제 읽는 속도.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이 펜을 잡아가지고 이 펜 끝에 마음을 딱 모아. 그런 다음에 이 내용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펜을 계속 움직이는데 이 손을 움직이잖아요. 손을 의식적으로 계속 빨리 움직이면 나도 빨리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아이한테 물어봐요. 눈이 빠르냐, 손이 빠르냐? 뭐가 빨라요? 눈. 혹시 손이 빨라요? 진짜요? 자, 보세요. 보여요? 손이 훨씬 빨라요. 그래서 마술사들한테 잘 속아요. 눈이 빠르다는 애들은. 휙 해가지고. 그 다음에 손이 빠른 사람은 휙 빼요. 그럼 씩 빼요. 그러니까 손이 빠르다. 손을 움직이면 몸을 움직이는 게 되고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이게 된다고 결국. 그러니까 손을 움직이는 거는 온몸으로 공부하는 거니까 손이 공부하는 건 아니라 실제로는 뭐가 공부해요? 손목이 공부하는 거예요. 손목이 공부를 하면 손이 목숨줄을 살리는 거야. 자기 목숨줄을 먹고 살게. 그게 손목이에요. 손목. 그래서 손목 걸고 하는 거야. 손이 움직여야 공부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음심자 이렇게 써요. 심장 모양으로 마음심. 이렇게. 여기다가 마음으로, 난 마음은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가 안 돼요. 그럼 종이가 이렇게 딱 있죠? 그 위에다가 볼펜을 하나 딱 찍어요. 이게 반드시 필자예요. 그럼 이 끝에 마음을 모아요. 모아갖고 달려요. 그래서 읽어요. 글씨를. 그래서 마음심. 탄자로 볼펜 찍었죠. 이렇게. 꽂았죠. 이렇게. 그럼 반드시 필자가 돼요. 반드시 성공하려면 손으로 읽어야 돼요. 손으로. 반드시. 예를 들어서 하루에 볼펜 한 자루씩 쓰는 거, 이게 저 재수할 때, 제가 육수 했다고 그랬잖아요. 재수, 상수, 사수, 오수, 육수. 한 사수 정도 할 때, 저기 영등포에, 그, 노량진에, 거기에 이제 한샘학원도 있고, 여러 학원, 재수학원 옛날에 유명한 데 있었는데, 거기서 공부할 때, 종로학원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종로학원, 대성학원 다니는 애들, 특수반에 있는 애들, 어떤 애 하나가 맨날 볼펜만 써갖고, 너 뭐 해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공부가 목표가 아니래. 하루에 볼펜 한 자루 쓰는 게 목표래. 하루에 한 자루씩 매일 쓴대, 360일. 얘 서울대 법대 갔어요. 서울대 경영학과 법대 갔어. 그래가지고 나도, 눈으로 하지 말고, 손으로 하자. 그랬더니 양이 급격하게 늘어나더라. 공부한 양이. 하루에 볼펜 한 자루를 손으로 직접 쓰면 15시간 걸려요. 근데 밑줄 치고 읽고 뭐하러 하면 10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줄치고 읽기만 하면 5시간이면 읽어요. 그러면 하루 5시간 볼펜 쓴다고 생각하고 이런 거 준 거를 계속 읽어요. 계속 읽으면 그러면 10번, 20번 읽으면 외우기 싫어도 외워져요. 이해가 나중에 외운 상황에서 설명하면 하고 끝이에요. 다 외웠어 이제. 벌써 외웠어.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가지고는 마음은 안 움직여요. 이걸 구체화시키는 게 이 펜이에요. 이 펜. 샤프펜 해도 되고 볼펜으로 해도 되고 펜으로 읽어주는 거예요. 펜으로 계속 읽으면서 의지로 움직이고 공부하기 싫어도 이거 5번 읽자. 그럼 5번 읽으면 돼요. 밑줄 살살살살 치면서. 옛날에 그 손해평가사라는 게 있어요. 손해평가사. 농작물이 이렇게 태풍에 떨어지고 그러면 그 손해를 평가해주는 직업. 그 자격증 시험을 공부하러.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50대 넘은 분도 많이 하고 어떤 분 60대 넘은 70대 분도 있었어.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시험을 봤어. 선생님도 이거 1회야. 1위 합격생. 나도 자격증이 있어. 손해평가사 자격증.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법 애들한테 시범 보이다가 그냥 몇 번 읽고 시험 봐갖고 붙었어. 여러 번 읽고. 읽기만 해서 붙었어.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어떤 분이 자기 공부법이 있대. 뭐 하냐 그러니까 그 색깔 있는 이 색연필 있죠. 딱딱한 거. 색연필 딱딱한 걸 깎아가지고 그걸 이 색깔로 한번 살살살살 치고 이 색깔로 치고 이 색깔로 치고서 한 10가지 색깔로 친 다음에 점점 이게 색깔을 여러 번 쳐갖고 진한 거 있지. 이렇게 새카맣게 된 거. 요거만 달달달달 외우는데 그럼 시험 잘 붙는데. 이분은 딱딱한 색연필 펜 있죠. 색연필인데 연필로 된 색연필. 그걸 가지고 계속 해갖고 읽는데. 그래서 몇 번 읽으셨어요? 그랬더니 모른다고. 한 100번 읽은 것 같다고. 근데 어떤 분 70대 넘으셨는데 이거 100번 읽은 것 같다 그러면 떨어지셨어. 나이가 되니까 안 된다고. 근데 젊은 애들은 20번 넘으면 무조건 외워져요. 내용은 모르는데 그냥 외워서 주르륵 써서 답을 맞춰. 책의 종류에 따라서 읽는 법이 달라요.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글자로 활자로 된 대상을 읽어야 돼. 읽어야 공부에 도움이 되는 시험에 도움되는 이게 목적도 시험지 읽는 방법은 또 따로 있지만 기본적으로 방학 동안에 하는 거는 이렇게 읽기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읽기 방법. 시험지를 읽는 방식 가르쳐 줄 거야. 예를 들어서 유형별 읽기, 읽는 순서 이런 거 아침에 오전에 수업했단 말이야. 고등학생. 그런 것처럼 자, 읽는 거 보니까 읽는 방식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읽는 방식만 다 모았어요. 자, 그런데 공부법은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어요. 입력해요. 입력은 뭐 해요? 읽어요. 읽으면 입력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용을 구조화해야 돼. 그럼 구조로 만든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무한 반복하는 거야. 암기하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해하면 자기 방식대로 이게 이해가 돼. 머릿속에 착착착착. 그럴 때 출력 연습을 해야 돼. 써보든지 정리하든지 내가 이걸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 그래서 시험 보고 뭐 이러는 거야. 그런 다음에 연습으로 무한반복해갖고 되게 많은 문제를 풀어야 돼. 여기까지는 실력이 늘고 여기부터는 성적이 올라요. 그런데 아이들이 저는 저 기초가 없어서 이거 출력 연습해서 시험 보라고 자꾸 틀리고 짜증난다고. 그러면 저 암기 안 된다고. 그러면 입력할 때 이걸 되게 반복하면서 구조화시키고 그러면서 줄 쳐갖고 출력하고 그러면서 연습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입력하는 것과 관련된 읽기는 이렇게, 암기하고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거는 이렇게 틀로 만들어. 출력하는 거는 시험과 관련된 읽기는 이런 거. 그 다음에 계속 단련하고 연습할 때 관련된 거는 이런 읽기가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몇 번 읽나 한번 세볼게요. 이거 35번이라고 했는데 최대한. 기본독은 사람에 따라서 3회에서 7회 읽으면 돼요. 기본적인 독서예요. 어떤 걸 봤든. 이걸 뭐라고요? 샤프로 살살살살 이렇게 끄면서 살살살살 이렇게. 근데 빠르게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로 모르는 용어는 다 찾아야지. 모르는 문장이나
이렇게. 그러면 동아쌤이 용어 수업 해줘요. 근데 이거 몇 번 읽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읽으면 7번. 3번. 최소로 할게, 3번. 3번. 이렇게 보면 처음에 읽을 때는 아, 이런 책의 흐름은 뭐고 이거 구조는 어떻게 됐고 전체 틀은 뭐고 전체 내용은 이런 거 나오는구나 하고 이거 공부도 안 했냐. 공부 준비요. 3번 읽는 거. 통째로 그냥 읽는 거 빠르게. 그러면서 뭐만 찾으면 돼. 모르는 용어. 용어 수업한 다음에 다시 읽는 게 좋아. 3번, 3번 읽고 용어 수업 받고 다시 3번 읽고. 이해됐어요? 네. 그런데 두 번째 읽을 때는 또 이제 한 3번 읽는 거야. 그러면 이거 3번 읽고 용어 수업한 다음에 이거 3번을 읽는다고 치면 여기 3번 있죠? 3번. 샤프로 이건 당연한 내용이야. 그럼 지워. 이거 불필요해. 그럼 지워. 이렇게 삭제하는 거야. 그럼 샤프로 삭제. 이렇게 중요한 단어만 남는 거야. 처음에는 30% 지우다가 점점 나 이거 알아. 이거 안 봐도 나 시험 맞출 수 있어. 그럼 지워. 또 지워. 그럼 점점 많이 지워나가. 이게 많이 지워져서 이게 70% 80% 지워진 상태를 빨리 만들 수 있는 애들이 상위권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탁탁탁탁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걔는 공부를 잘할수록 중요한 걸 빨리 골라. 왜? 이 삭제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야. 필요 없는 거를.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을 다 지우니까 중요한 포스트잇에 쓸만한 포스트잇에 붙일만한 중요한 범위만 딱 남으니까 요거만 외우니까 빨리 외우지. 근데 공부를 못할수록 외울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럴수록 여러 번 읽어야 돼. 이거를 읽는 거를. 네.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6번 읽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분류하면서 체크하면서 읽는 거야. 기준에 따라서. 그럼 이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면서 넣는 이 체크하면서 읽는 방법은 또 있어. 표로 내가 만들어 놓은 거. 몇 시까지. 그래서 어떻게 체크하면서 장점은 동그라미 치고 단점은 세모 치고 그냥 보통 객관적인 거 장단점도 아닌 건 네모 치고 이렇게 체크하는 방법이 있어. 올라간다 그러면 이렇게 올리고. 이해됐어요? 이렇게 체크하면서 표시하는 법이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또 배울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면 돼. 삼색도. 볼펜이 있어. 볼펜. 삼색 볼펜 쓰잖아. 자, 중요한 거 하고 시험 나올 거 하고 암기할 게 있어. 그럼 암기할 건 무슨 색? 시험 나오는 건 무조건 빨간색이에요. 시뻘건색. 시뻘건. 시험은 빨간색. 중요한 거는 검정색. 암기할 거는 파랑. 그래. 이렇게 정해야 돼. 자기가. 그러면 이걸 3번 읽을 수 있어요. 왜? 쭉 보면서 암기할 것만 고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거부터 해. 중요한 거. 검정색으로 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서 또 암기할 거 파란색으로 쳐. 또 시험에 이건 확실히 나오면 나 헷갈릴 것 같아. 시험 나올 꼭 해야 돼. 이게 시험 나올 거야. 하는 것만 찍어. 빨간색으로. 그럼 3번 읽을 수 있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네. 벌써 9번 읽은 거야. 또 책을 보면 이게 책을 10회독하라는 말이 있어. 한 문제를 심화 분석해서 10가지 방법으로 보는 방법도 있는데 기출문제 분석하는 법, 기출문제 10회독하는 법 하고 내가 이거 또 수업해 줄 거야. 근데 요거는 뭐냐면 책을 10단계로 풀어라. 이건 뭐냐면 이렇게 센 문제를 만약에 샀다고 쳐봐. 그러면 처음에는 공식 나오죠. 처음에 공식만 처음부터 끝까지 책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 두 번째는 A 단계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 공식 읽고 또 이해돼요? 세 번째는 A 단계 틀린 것만 풀고 B 단계만 처음부터 끝까지 봐. 네 번째는 A 단계, B 단계 틀린 것만 다시 풀어. 다섯 번째는 C 단계를 풀어. 여섯 번째는 C 단계 틀린 거 반절 풀어. 또 반절 풀어. 일곱 번째는 B, C 단계 틀린 거 다시 다 풀어. 열 번째는 마지막에 최종 연습 문제 풀어. 이렇게 되면 이 화살표 10개죠. 근데 애들이 왜 힘드냐면 A 단계, B 단계 되는데 C 단계 어려워요. 중단. 또 2단원 가갖고 A 단계, B 단계, C 단계 몰라요. 또 이렇게 배우니까 나중에 뭐라고? 이것도 몰라요. 뒤에 거도 몰라요. 계속 몰라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단원별로 푸는 거를 뭐라고 해요? 세로독이라고 하면 세로독. 세로로 읽었으면 이렇게 세로로 말고 가로로 해. 그러면 이만큼 풀었으면 중간고사에 60점은 맞잖아 무조건.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 독서를 하게 되면 몇 번을 읽게 돼요? 10번을 읽게 돼요. 근데 그건 또 뺄게요. 여기서. 10번 읽을 수 있어. 이건 뺄게요. 별도로. 자, 다음에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입력을 몇 번 했어요? 이렇게 3번 읽고 정리하면서 삭제하면서 또 중요한 거 고르면서 압축하면서 3번 읽고 압축한 것 중에서 이게 중요한 거 동그라미 샤프로 쳤을 거 아니야. 이걸 볼펜으로 정리하면서 3번을 읽으니까 벌써 9번을 읽었어. 그랬더니 대충 무슨 얘기는 알겠어. 자, 모르는 용어도 수업 받았고 체크법은 따로 해줄 거고 가로 해석법도 따로 해줄 건데 그죠? 어쨌든 점점점 범위를 확정해서 줄여가지고 요약까지 됐잖아.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면 많이 읽으면 이렇게 입력만 몇 회 했어요? 10회를 하게 되지. 그러면 10회를 읽은 거야. 이게 10회 독이야. 이 프린트가 됐던 책이 됐어. 근데 쌤 1단원은 10회도 계속 반복해. 지루하잖아. 1단원 좀 보고 빠르게 2단원 보고 3단원 보고 다시 1, 2, 3단원 다시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봐도 되고 좀 가로 세로를 병해가면서 그렇게 되면서 자 이제 구조화를 시켜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거 골라놨어요? 안 골라놨어요? 골라놨죠? 네. 요거를 어디다가 추가해요? 목차에다가. 그러면 목차가 보통 책에서 보면 이렇게 1단원 하고 1, 2, 3 되면 요거를 늘려요. 이렇게 목차를 따로 만들어. 이렇게 중요한 거 3개 3단원. 여기서 중요한 거 또 2개 4개. 여기서 중요한 단어 이거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한 단원, 2단원, 3단원 나오면 이게 시험에 답이 돼요. 이게 시험에 답이 돼요. 여기 나온 단어들이. 이렇게 목차독, 이게 목차, 상세 목차를 만들면서 읽게 돼요. 그럼 이게 뭐라고 돼요? 요점 정리가 돼요. 요점 정리. 완전히 목차로 요점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차가 생기면 잘 외워져요. 이렇게 일단 암기가 잘 돼요. 목차. 또 별도로 이렇게 분석, 한 문제를 10회독해서 분석하는 건 또 다시 다르게 배울 거예요. 자세하게. 10회독하는 거는. 됐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목차를 배우다 보면 그 안에 있는 갈래별 이론이나 뭐 문제에 관련된 배경 이론이나 이게 필요해. 뭐 이런 걸 배우는 게 뭐 윤회정의 나비효과나 독해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바이블이다, 개념 원리 센 이런 수학이든지, 아니면 영어 문법 책이든지, 아니면 요점 정리 책이든지 이런 거거든. 이제 이거는 빼더라도 다. 그 다음에는 이제 6화원 측으로 분류해요. 6화원 측으로. 상황의 흐름을 이해해서. 근데 뭐 출제 문제 유형별로 분류해요. 근데 이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안 해도 돼요. 어쨌든 이렇게 3, 6, 9 한 다음에 여기까지 보면 10번이잖아. 10번. 됐어요? 네. 이거를 연결할 수 있어. 연결해서 그걸 눈으로 보이게 쓴 거. 아니면 이거 다음에요. 중요한 게 이거 다음에요. 이거예요. 라고 하는 거. 이게 도식화고 그림이에요. 그러면 노트 정리가 다 돼. 전체 흐름이 눈에 보여. 그러면 이렇게 노트 정리까지 다 했어. 그러면 3번 하고 여기에 목차에 쓰기 위해서 읽고 이 쓴 거, 목차에 쓴 거를 조금만 더 자세히 정리하면 이렇게 요점 정리야. 그러면 10번, 11번, 12번이야. 12번. 그럼 12회 해독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점 정리로 점점 줄여서 했기 때문에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만 쓰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고 노트 정리는 잘했는데 안 외워서 틀렸어요. 뭐 했었더라? 노트 정리? 노트를 보면 알겠는데 눈 들으면 몰라. 왜? 10번 안 읽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훨씬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노트 정리를 따로 안 해도 된다는 거지. 목차에다가 계속 이렇게 읽은 거를 정리해서 줄여서 여기다가 간단하게 단어로 딱 쓰려. 됐어요? 그러면 노트 정리는 그러면 이렇게 목차에서 빨리 안 해도 되고 시험 직전에 볼 것만 형광펜으로 쳐요. 노란색, 녹색으로 치든지. 마지막으로
시험 직전에나 이건 딱 볼 거야, 상관없이. 요런 것만 어디다 쓰는 거예요? 다시 볼 것만 단권화해서 노트 정리 쓰는 거예요. 단권화는 종합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돼요. 그러면 노트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단어를. 그러면 이걸 갖다가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그게 설명도기. 설명을 하면서 최고 핵심을 계속 읽으면서 말로 쭈글쭈글 설명해요. 근데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럼 책을 다시 찾아야 돼요. 미진한 부분은. 그래서 기억을 확인하면서 내가 이걸 설명할 수 있으면 그러면 나중에 시험을 너끈히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험지도 읽어요. 똑같이.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3번 해서 3번, 9번, 10번, 11번. 한 번씩만 하더라도 그냥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그죠? 그래서 요거를 형광펜으로 칠하면서 읽어. 그럼 두 가지 형광펜은 또 2번 더 읽겠죠? 목적독으로 여기에 목차독으로 한 번 읽게요. 한 번에 뭐야? 한 2번 읽게 되는데 목차. 큰 목차, 작은 목차 이렇게 만들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형광펜 치면서 또 읽게 되고 읽은 거를 연결하면서 또 읽기도 하고 요거랑 중요하구나 이렇게 한 2번 읽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재를 한 가지를 3, 9, 10, 11, 12, 13, 14, 15번 10번 이상 읽게 돼요.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읽은 다음에 이 시험지도 또 이런 식으로 10번 읽는 거예요. 시험지도 문제를 먼저 풀어요. 풀고 틀렸어. 틀렸으면 해설을 읽어. 그래서 첫 번째 풀어서 맞췄으면 동그라미. 두 번째 풀어서 맞췄으면 이렇게 휙 안 꺼도 돼. 2개, 동그라미 2개. 중요하구나. 세 번째 맞췄으면 7점할 때 동그라미 3개. 동그라미 쳐요. 동그라미 개수 많은 게 많이 틀린 거예요. 중요한 거고. 그런 다음에 시험지의 유형별로 읽는 방법. 대표 유형도 정리하고 이 유형별로 이 문제들 유형별로 읽어야 되겠죠. 시험지를 이게 국어 문제 유형별 풀이법 해갖고 아까 이제 고등학생으로 정리했는데 그렇게 문제를 보면서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고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이거는 시험지 읽는 법. 이것도 다음에 수업해줄 건데 오답 정리점 이것도 다음에 수업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시험지나 이런 문제집을 또 10번 읽을 수 있어요. 시험지나 문제집을 다 공부하고 10번을 또 봐. 중요한 거 또 보고 이렇게 체크하면서 보고 연필로 보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는 자 교재를 10번 보고 문제집을 10번 봤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공부를 했어요. 흔적, 표시나 흔적. 이걸 얘기했는데 항상 애들한테. 어떤 애가 수학을 막 풀어요. 그러고서 저 수학상을 다 풀었는데 하도 오래돼서 다 까먹어서요. 자 푸른 거에다가 여기 공간을 조금씩 띄면서 풀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는 요 개념을 중시해야 돼. 그럼 한 번 더 써봐요. 그럼 그 푸는 효과가 나요. 다음번에 가서 그 한 번 더 써본 빨간색으로 쓴 것만 쭉 모아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개념이었어. 이거는 언제 무슨 문제 풀 때 생각났어. 그래서 문제를 딱 보니까 그 문제 맞아. 이 방법으로 푸는 거야. 이게 문제를 푸는 힌트 같은 거를 이렇게 계속 자기가 쓴 흔적을 계속 봐야 되거든요. 자, 쌤이 쓴 이렇게 흔적 보세요. 이거 아까 설명했던 거. 이거 설명했던 거 떠오르죠? 이거 설명했던 거 떠오르죠? 흔적을 보면 기억이 나요. 그러면 이 흔적에 대한 기억을 구체적인 말로 이럴 때는 이래 하고서 다시 말로 쓸 수 있죠. 다른 색깔로. 그래서 한 번 보고 다음번에 또 가서 이거 할 때 이런 생각했어. 또 써보고. 그럼 계속 복습하는 거예요. 자기 연습장이나 자기 흔적으로 복습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얘기를. 이해돼? 그래서 계속 복습하면 계속 내가 공부한 연습장, 내가 밑줄 친 것도 다시 보면 이런 생각으로 이때 밑줄 쳤어. 이때 여기다 이런 도형 표식, 삼각형 외쳤어. 이때 했을 때 여기다 간단하게 글 쓴 건 이런 의미였어. 하면 복습이 더 빨리 된다는 거지. 그렇게 흔적도 보고 해설지도 정말 열심히 읽는 거야. 해설지. 이거를 해설지를 분석하고 열심히 읽어야 변형 문제가 연구되거든. 해설지 밭이거든. 변형 문제를 만드는 건 해설지 보고 만들어요. 해설지를 압축 정리하고 변형하는 방법도 다음에 또 가르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거 순서대로 다 했을 때 그죠? 교재를 한 10번 읽을 수 있었고 교재
나중에 자습서를 10번 읽었으면 평가 문제집 이런 거 5번 읽을 수 있고 또 기출 문제 이런 거 풀면 계속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한 5번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면 20번이고 여기다가 자기 흔적 공부했던 흔적이나 해설지나 아니면 선생님 노트나 이런 거 보면 또 10번 볼 수 있어요. 이렇게 30번 보고 무한반복으로 30번 이상 돌파해서 35번 보면 전교 1등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방학에는 뭐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 교재. 최소한 10번, 최소한 20번을 읽고 가야 돼. 근데 그냥 읽기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읽은 다음에 이거 읽은 중에 중요한 거 이만큼, 중요한 거 이거, 중요한 거 이거, 중요한 거 이거, 여기서 10번 겹친 거는 외워주잖아. 이걸 줄여가는 과정 속에서 이해가 되면서 암기가 되는 거야. 이때 이거 낯설어요. 이거 모르겠어요. 요거 단어. 이 단어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설명해줘요. 이 문장 모르겠어요. 그럼 설명해줘요. 이 해설 모르겠어요. 이 문제 해설 모르겠어요. 설명해줘요. 이 문제 의도를 모르겠어요. 문제 의도를 모르겠어요. 이 단어, 문장. 이 문제 의도를 모르겠어요. 설명해줘요. 이 해설 모르겠어요. 설명해줘요. 내가 틀린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거 설명해줘요. 그 질문하면 돼요. 질문. 그러면 이거 뭘로 체크해보면 돼요? 삼색 볼펜으로. 자, 시험은 빨간색이라 했잖아. 중요한 건 검은색이라 했잖아. 파란색이 뭐야? 왜? 에? 파란색이 시험은 빨간색. 중요한 건 검정색. 파란색은? 외울 거? 오! 중요한 거, 암기할 거. 내가 암기해야 되는데 암기할 것도 파란색. 그럼 내가 암기하는 거 도와줄 거야. 질문할 것도 파란색. 파고들어야 돼. 암기하고 질문하고. 나중에 시험 나오는 것도 내가 힌트를 줄 테니까.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나한테 질문할 거 파란색으로 쳐오면 그러면 빨파하 시 동화색에 질문할 거 파란색으로 하는 거. 나중에 이 질문을 다 이해하면 나중에 시험 나올 거 고르면 되니까. 이게 중요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2 곱하기 3은 6이라는 건 되게 중요해요. 수학 원리로. 근데 시험 안 나와요. 고등학교 시험에. 그러니까 중요한 거 고르는 건 의미 있지만 파란색으로 파고들고 암기하고 질문하고 이해하고 그런 다음에 시험 나올 걸 나중에 빨간색으로 골라서 이걸 달달달달 외워야 시험에서 틀렸던 거 목차에다가 빨간색으로 나 이런 문제 틀렸어 이렇게 풀어야 돼 이런 문제 틀렸어 이렇게 써놓으면 그 목차만 보고도 자꾸 복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빠른 것뿐만 아니라 빨리 읽어야 돼. 그러니까 10번 읽어야 되니까 빠르게 읽다가 어디서 딱 부르면 멈춰서 이거 어떡하지? 근데 생각을 반날 해봐. 공부도 안 했는데 해결 못해.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이거 어떻게 해요? 파란색으로 써놓으면 동화색이 다 설명한다고. 이거 설명 들은 다음에 다시 읽고 생각해봐. 그래도 또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해요? 똑같이 또 쓰면 또 설명해. 됐어요? 그러니까 네가 멈출 만한 것은 체크하고 넘어가고 설명해. 그러면 근데 이게 왜 멈췄는지를 써놔야 알지. 이걸 왜 모르는지를 몰라요. 단어를 몰라요. 아니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니면 이게 뭘 모르는지를 몰라. 멈추어 생각하더라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확정된 생각 적어놓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왜? 20번 보다 보면 저절로 이해되는 경우도 있고 떠오르는 경우도 있고 앞에 거 질문했는데 앞에서 질문해봐. 네. 좀만 기다려. 뒤에 나와. 또 가다 또 질문해. 야, 똑똑한 거야. 뒤에 나와. 기다려. 그래가지고 이거 좀 다 읽고 30분 동안 다 읽더니 뭐라 하더라? 질문 없는데요. 이해되세요? 앞뒤를 계속 읽어야 돼. 그러니까 반복되는 흐름 속에서 계속 읽으면서 해결하고 기초를 쌓아야 돼. 뭐를? 고1 거 지금 1학기 안에 한 학기치는 1년치는 아니더라도 1학기 책을 이렇게 한 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고 그 다음에 몇 월 며칠에 1회독, 2회독, 3회독 이렇게. 왜? 어떤 애가 그런다. 이렇게 책 있는데요. 여기 일단 여기에 있는 간단한 A단계만 다 풀었는데 그게 왜 이독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봤잖아. 공식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모르는 거 체크하면 다 설명해줘. 한 번에. A단계 문제 막 짜잘하지만 A단계 너무 많으니까 A단계 홀수법만 풀고 A단계 짝수법만 풀고 또 2번 본 거야.
그러면서 A단계, B단계 문제 보면서 이 공식 보잖아. 이렇게. 이렇게. 또 여기다 B단계 보면서 이거 보잖아. 틀린 거, 위에 거. 이렇게. 그래서 단단해지잖아. 이렇게 단단히 한층씩. 실력을 이렇게 쌓아야 되니까 흐름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읽으라는 거야. 근데 단 마음을 열고 이거 안 헤어진다, 이거 모른다 하지 말고 모르고 해결해 준다니까. 이렇게 써오면. 근데 이렇게 써와서 설명하면 그 다음에 읽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손가락을 가르쳤어. 이거 몰라? 그래서 그거 치워주고. 그때 손가락만 보면 안 되는 거야. 저쪽 봐라 손가락으로 그러면 손가락 보지 말고 선생님 수업이나 학원 선생님한테 의지하면 안 돼. 그 방향을 보고 아 저 방향 가야 되는구나 하고 자기가 가야지. 여기까지.